유니티에서 debug.log42를 호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메서드가 실제로 실행된 인트를 받는 버전일까요? 이 선택 하나가 박싱 발생 여부를 가르고, 오늘은 컴파일러가 오버로드를 선택하는 규칙, 상속, 사용자 정의 타입에 연산자를 부여하는 방법, 스트럭트에서 너를 구현하지 않으면 왜 성능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암시적 변환의 함정까지 전부 다룹니다. 유니티에서 데미지 계산 유틸리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calculate int 버전, 플로트 버전. 오버로드 해결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손님, 즉 호출 코드가 42번 주세요 라고 외치면 직원인 컴파일러가 메뉴판 후보 메서드 목록 정확히 42번 메뉴가 있으면 그걸 이 선택은 주문을 받는 순간 오버로드 해결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같은 이름에 접근 가능한 메서드를 모두 모읍니다. 둘째, 인수를 4개 변수에 변환할 수 있는 것만 남기는 셋째, 남은 후보 중에서 더 구체적인 타입을 가진 메서드가 이깁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개발자가 작성한 v1 더하기 v2 코드는 컴파일러를 거치면서 벡터 op 밑줄 어디션 이라는 정적 메서드 호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랫박스에 연산자 선언의 4가지 핵심 규칙이 정리되어 있어요. 퍼블릭 스태틱이 필수이고 오퍼레이터 키워드를 써야 하며 매개 변수 하나는 반드시 해당 타입이어야 하고 비교 연산자는 쌍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연산자 오버로딩의 뼈대입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의 선택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콜버트를 보면 정확히 프린트 인트 32를 호출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주목하세요. conv.i8이 등장합니다. 후보가 여러 개 남았을 때는 어떻게 컴파일러는 더 나은 함수 멤버 베터 펑션 멤버 규칙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타입 S1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인트를 넘겼을 때 롱과 더블이 모두 후보라면 어느 게 이길까요? 20번째 줄에서 v1 더하기 v2를 쓰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오퍼레이터 더하기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변환해줍니다. 마치 유니티의 벡터3처럼요. 제네릭 메서드와 비제네릭 메서드가 함께 있을 때 C# 사양에는 명확하게 비제네릭 메서드가 제네릭 메서드보다 낫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클래스를 보면 executeInt와 executeTT 12번째 줄 p.execute42 int 리터럴이니 비제네릭 executeInt가 우선 선택됩니다. 하지만 13번째 줄처럼 아래쪽 메인 호출부를 보면 25번째 줄에서 call value type 벡터 이 벡터 op 밑줄 어디션이라고 나옵니다. v1 더하기 v2라고 썼던 코드가 평범한 정적 메서드 호출로 바뀐 겁니다. 스트럭트이므로 new obj가 힙이 아닌 스택의 값을 생성하기 때문에 GC 부담도 없습니다. IL에서 차이가 첫 번째 줄 주석구역 p.execute42는 executeInt 32 제네릭 메서드의 흔적이 없죠. 다섯 번째 줄 주석구역 여기서 0은 첫 번째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줄 주석구역 hello는 execute string 0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버로딩 가능한 연산자 목록입니다. 단항, 이항 산술, 비트, 비교, 변환, 논리까지 꽤 많은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각 연산자가 컴파일되면 어떤 IL 메서드 이름으로 바뀌는지 알아두면 디버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반면 대입 연산자나 논리 엔드, 널 조건 연산자 등은 오버로딩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언어의 근간을 이루거나 단락평가 같은 특수한 실행 흐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가장 박싱과 오버로딩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거를 보세요. 일곱 번째 줄 add 메서드, 12번째 줄 is enough 메서드를 보세요. 기능은 동작하지만 메서드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연산자 오버로딩 없이 커스텀 타입을 사용할 때의 한계입니다. 24번째 줄에서 게임 커런시 is enough 괄호 월렛 쉼표 프라이스 이런 코드를 읽으면 한 번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게임 로직인데 마치 유틸리티 라이브러리처럼 보이죠? 애프터 버전입니다. 7번째 줄에서 더하기, 12번째 줄에서 빼기 연산자를 구현했습니다. 이전 비포 버전의 add, 서브트랙트 메서드 대신 직관적인 연산자 기호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번째 줄에서 곱하기, 22번째 줄에서 크거나 같음, 27번째 줄에서 작거나 같음 연산자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지갑이 가격보다 많은지 이벤트 보상을 2배로 주는 로직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9번째 줄에서 월렛 크거나 같은 프라이스, 41번째 줄에서 월렛 빼기 같은 프라이스, 43번째 줄에서 월렛 곱하기 같은 2. 이제 코드 한 줄만 봐도 의미가 바로 전달됩니다. 게임 커런시.is 이너프, 괄호 월렛, 쉼표 프라이스보다 훨씬 직관적이죠. 연산자 오버로딩은 코드의 의도를 수학적 표현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굿로거처럼 자주 사용하는 네 번째 줄 로그 인트 밸류, 5번째 줄 로그 플로트 밸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4번째 줄 9.logx를 호출, 박싱이 사라집니다. IL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아까 베드로거에서는 LD록 0 다음에, 하지만 굿로거의 IL을 보면 LD록.0으로 인트를 스택에 올리고 바로 로그인트 32 박스 명령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버로딩에서 흔히 첫 번째는 파람스 배열입니다. 파람스 키워드를 매개 변수에 붙이면 호출 시 인수를 쉼표로 나열하는 편리한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로그 123처럼 말이죠. 파람스 오브젝트만 제공하는 네 번째 줄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매 호출마다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째, 로그.로그 헬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번째 줄 뉴어레이, 뉴오브젝트 배열을 힙에 할당합니다. 8번째 줄 박스, 정수위를 박싱합니다. 13번째 줄 박스, 정수위를 박싱합니다. 해결책은 자주 쓰는 인수 개수에 네 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6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오브젝트 아규먼트 1, 인수 하나짜리. 8번째 줄 로그 스트링 메시지, 오브젝트 아규먼트, 그리고 10번째 줄에 파람스 버전을 폴백으로 두는 겁니다. 이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컴파일러의 오버로드 해결 규칙 덕분에 결과를 보죠. 로그L로 한 줄의 IL이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LDSTR로 문자열 상수를 올리고 바로 로그 스트링을 콜버트합니다. URL도 없고 박스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선택적 매개 변수의 기본, 네 번째 줄 셋업인트 타임아웃 30처럼 기본값을 지정하면 편리해 보입니다. cfc.setup을 호출하면 자동으로 30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값 30이 어디에 저장될까요? 올바른 구현입니다. 6번째 줄에서 연산자, 11번째 줄에서 연산자를 구현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반드시 쌍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미구현 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16번째 줄과 21번째 줄에서 equals와 get 해시코드도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세트입니다. 를 구현하면 반드시 나머지 셋도 함께 구현해야 합니다. 33번째 줄 D1, D2, 이 코드는 이제 박싱 없이 실행됩니다.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오버로드, 네 번째 줄 셋업, 인수 없는 버전이 내부적으로 셋업 30을 호출합니다. 기본값 30이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관리됩니다. 나중에 기본값을 호출부를 재컴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만 구현하면 안 되고 세 가지를 세트로 구현해야 할까요? 우선 A는 쌍구현이 강제됩니다. 미구현 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equals를 오버라이드하지 않으면 CS0660 경고가 발생하는데 그냥 경고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로는 같다고 판정하는데 이퀄즈로는 다르다고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딕셔너리나 해시셋에서 같은 키로 값을 찾지 못하는 버그가 생깁니다. get, 해시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딕셔너리와 해시셋은 먼저 해시코드로 버킷을 정한 뒤 이퀄즈로 최종 비교합니다. 그런데 같은 값인데 해시코드가 서로 다르면 아예 다른 버킷에 들어가 버려서 검색 자체가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함께 구현하는 것. 스트럭처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유니티 실전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타입포스 구조체가,를 구현하지 않았고 아홉 번째 줄에서 업데이트 함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번째 줄에서 current.equals 괄호 타깃 이 한 줄이 매 프레임 박싱을 발생시킵니다. 60fps 기준 초당 60번의 힙 할당이에요. 16번째 줄처럼 도착 처리가 있는 타일 이동 게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매 프레임 체크하면서 동시에 지시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다음 씬에서 올바른 패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버로드 해결은 컴파일 타임에 완료됩니다. 런타임 비용이 0입니다. 선택 우선순위는 정확일치, 더 좁은 타입으로의 변환, 더 넓은 25번째 줄에서 커런트 같은 타깃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싱 없음, 지시 부담 없음이라고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단순한 변경 하나가 모바일 게임에서 실제 프레임 드롭을 방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상속과 오버로딩의 충돌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많은 개발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기본 클래스의 두인트와 건물 안내 데스크 뷰로 이해해보겠습니다. 파생 클래스가 1층이고 손님, 호출 코드 이 들어오면 1층 데스크에 먼저 갑니다. 1층에서 대략 처리 가능한 안내원이 컴파일러는 파생 클래스에서 먼저 후보를 탐색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더 명확 D.242 호출 화살표가 디라이브드 쪽을 향합니다. 디라이브드에는 두 더블만 있는데 그러면 기본 클래스 탐색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베이스의 두 인트가 정확히 일치하더라도 파생 클래스에서 이미 후보를 찾았으니 베이스는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뉴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할 때 뉴를 안 붙여도 컴파일은 됩니다만 CS0108 경고가 발생합니다. public void to x처럼 쓰면 경고 없이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베이스에는 doint와 double이 있고 derived 17번째 줄 D.242 출력은 derived.doDouble42가 됩니다. 직관과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18번째 베이스에는 doint가 있고 정확히 일치하니 base.doint가 선택됩니다. 캐스팅으로 숨겨진 기본 클래스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IL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 주석구역 DS.24 LDC.R8은 더블 상수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어입니다. 40이라는 인트 리터럴이 컴파일 타임에 이미 24번째 줄에서 더블 D 같은 템프, 캐스트 없이 그냥 대입됩니다. 암시적 변환이 작동한 거예요. 25번째 줄에서는 괄호 셀시우스 36.5처럼 명시적 캐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코드 읽는 사람에게 이 변화는 의도적인 것이다 라는 신호를 줍니다. 왜 C샵이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이것은 취약한 기본 클래스, 브리틀 베이스 클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실전 원칙입니다.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메서드 이름은 의도치 않은 숨김이 발생하면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메서드가 호출되는지 코드만 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send player message처럼 클래스 맥락이 담긴 이름을 쓰면 기본 클래스의 16번째 줄에서 아이템 프라이스에 그냥 50을 넣을 수 있어졌습니다. 의도한 건지 실수인지 알 수 없죠. 17번째 줄에서 int 토탈 같은 플레이어 골드 타입이 조용히 int로 변환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20번째 줄입니다.
골드 더하기 연산자가 없어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 대신 21번째 줄처럼 양쪽 골드가 전부 인트로 변환된 뒤 인트 더셈이 일어납니다.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올바른 패턴입니다. 7번째와 8번째 줄에서 임플리시 대신 익스플리시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연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20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골드 더하기 아이템 프라이스, 골드 타입끼리의 명확한 연산입니다. 21번째 줄에서 괄호 인트 토탈, 명시적 캐스트가 있어서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변환한다는 것이 코드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 없이 메서드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4번째 줄처럼 public void do double x 하지만 경고일 뿐 컴파일은 성공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의도하지 않은 숨김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보면 반드시 new 키워드를 명시적으로 추가. 두 번째 섹션 정리입니다. 파생 클래스에 적용 가능한 메서드. 비록 기본 클래스에 더 정확히 일치하는 메서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 이 설계는 브리틀 베이스 클래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기본 클래스에 숨겨진 메서드에 접근하려면 캐스팅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기본 클래스의 메서드 이름과 같은 이름. 마지막 섹션. 많은 개발자들이 두 개념을 혼동.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다른 시그니처, 오버라이딩은 같은 이름의 같은 시그니처,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경우가 많은. 이 차이를 IL 수준에서 이해하면 왜 IL에서 확인해 봅시다.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은 메뉴판 확장입니다. 커피라는 카테고리의 비교 다이어그램입니다. 왼쪽 오버로딩은 바인딩이 컴파일 타임, 목적은 다양한 입력 지원입니다. 오른쪽 오버라이딩은 바인딩이 런타임,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하고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하면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키워드입니다. 버추얼은 나의 파생 클래스가 이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다 고 선언한.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버추얼 메서드를 내가 다른 구현으로 교체한다는 뜻입니다. 퍼블릭 버추얼 보이드 스피크로 선언하고 파생 클래스에서 핵심은 시그니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힙할 땅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함께 있는 디라이브드는 베이스 점 19번째 줄 b.speak를 보겠습니다. 변수 b는 베이스 타입으로 선언되었지만 실제로는 new derived가 들어있습니다. b.speak를 호출하면 컴파일 타입은 베이스, 출력은 derived.speak가 됩니다. IL을 봐도 흥미롭습니다.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베이스 스피크 IL 토큰은 베이스 스피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보기에는 베이스 콜버트 명령어를 정리합니다. 콜버트는 런타임의 객체의 실태 타입을 확인하여 v테이블에서 콜과 달리 다형성을 지원합니다. C# 11버전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게임 포인트 구조체가 iAddition 오퍼레이터즈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오퍼레이터 더하기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 타입은 더하기 연산을 지원한다는 계약이 컴파일 타임에 보장됩니다. 17번째 줄에서 제네릭 메서드 add t에서 where t: iAddition operators t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제 t 타입이 더하기를 지원한다는 보장이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져서 더하기 연산자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번째 줄에서 add 괄호 p1 쉼표 p2 제네릭 메서드에서 더하기 연산자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입마다 오버로드를 만들 필요 없이 제네릭 하나로 처리됩니다. 비교표로 정리하겠습니다. IL 호출 방식 오버로딩은 콜버트 프린트 인트 서른두처럼 전체 시그니처가 이미 오버라이딩은 콜버트 베이스 스피크처럼 기본 클래스 참조로 기록. 결정 시점 오버로딩은 컴파일 타임, 오버라이딩은 메인 호출부에서 20번째 줄을 보면 프로그램 add 게임 포인트 타입으로 특수화된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JIT가 게임 포인트용 코드를 생성해서 타입 안전성과 성능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유니티에서 두 개념이 함께 등장하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사실 유니티를 쓰다 보면 매일 두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physics.laycast는 오버로딩의 훌륭한 두 번째 줄처럼 방향만 주는 간단한 버전, 세 번째 줄처럼 필요한 세밀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점진적 복잡성 패턴이 좋은 오버로딩 설계입니다. 반면 모노비헤이비어의 업데이트나 스타트라트 메서드는 유니티가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은 퍼블릭 스태틱 오퍼레이터 메서드로 선언하고 CLR은 연산자를 모릅니다. 를 오버로딩하면 반드시 y equals get 해시 코드를 함께 구현하고 연산자가 빈번한 타입은 스트럭트로 설계해서 힙 할당을 방지하세요.